프레드릭 콘스탄트가 한국 시장 전용 모델을 하나 더 선보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FC365 시리즈 오토매틱 모델의 디자인을 다시 활용해서 이번에는 쿼츠 모델로 개작한 건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날짜뿐만 아니라 달과 요일도 표시해주는 편리한 트리플 캘린더에 문페이즈 기능까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쿼츠 무브먼트를 활용하는 덕분에 시계가 멈출 때마다 컴플리케이션을 번거롭게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게 됐고, 무엇보다 300만원대에 달하던 전작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품격이나 마감은 전혀 타협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한국 시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에 상당히 섬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FC265 시리즈의 신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은 오는 2월 8일 오후 9시에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서 당일 한정으로 출시기념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당일날 가죽줄 모델이 70만원대, 메탈줄 모델이 80만원대까지 할인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FC330도 비슷한 방식의 할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할인 가격이 이벤트 당일 저녁까지만 유효했던지라 영상을 늦게 보셔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계가 아무리 예쁘고 가격이 좋아도 내 손목에 너무 크거나 작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제일 보편적이고 무난한 사이즈의 케이스를 골라왔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39.5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6.5mm입니다. 5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포함해서 1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브레이슬릿을 하나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를 재면은 140g 정도가 나오고요. 가죽줄을 채용했을 때의 무게는 75g입니다. 러그의 폭은 보편적인 20mm에 가죽줄과 브레이슬릿 모두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집니다. 케이스가 크지 않고 얇아서 손목 둘레가 15cm 이상이라면 무리 없이 다 차실 수 있는 시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진 칼라트라바풍의 케이스는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이 역동적인 곡선과 커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내부의 무반사 처리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도명 크리스탈을 채택한 시계들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소 뿌옇게 보일 때가 많은데 이 시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엔트리 레벨의 제품이어도 프레드릭 콘스탄트다운 좋은 품질의 다이얼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의 비례감도 좋아서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텍스처와 폴리시된 아플리케 인덱스를 잘 활용해서 보는 맛이 있는 다채롭고 입체적인 다이얼을 구성했습니다. 약간 은색 기운이 도는 흰색의 다이얼인데 아워 트랙은 선버스트 브러쉬, 서브 다이얼은 레디얼 패턴, 가운데 부분은 끌루드 바리 기오쉐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각각의 텍스처가 다 완성도가 높아서 다이얼에 허점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폴리시된 아라비아 인덱스와 각이 져 있는 바형 인덱스는 빛을 잘 머금어주기 때문에 다이얼의 고급감을 한층 더 고양시켜줍니다. 살짝 곡면으로 제작된 알파엔저 역시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레스 시계지만은 특이하게도 시분침에 야광이 있는데요. 아주 밝지는 않아도 잠깐 어두운 곳을 걷거나 야간 운전을 할 때는 유용하게 기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는 초침을 살려놓은 것인데요. 종종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는 초침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계는 초침이 1초마다 한 칸씩 움직이면서 쿼츠 시계라는 걸 첫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우아한 다이얼에 뚝뚝 끊어지는 쿼츠 시계 초침이 조금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덕분에 초단위까지 시간을 볼 수 있는 더 실용적인 시계가 되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시계가 작동 중인지 아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론다 무브먼트는 배터리 잔량이 없을 때 초침이 4초에 한 번씩 움직이면서 경고를 하는데 그런 경고도 파악할 수 있게 됐으니까 초침이 있는 게 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얼의 프린트들을 보시면 작은 글자들의 해상도도 흐릿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회사 로고도 문페이지 창 밑에 카르투슈 장식을 활용해서 단정하게 잘 넣었습니다. 주로 은백색과 검은색의 흑백 대비를 이용해서 차분하게 제작된 다이얼인데 진청색과 골드 색상으로 이뤄진 문페이지 창이 멋진 액센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시계임을 감안한다면 다이얼의 품질이 아주 좋은데요. 한 200만원대 선까지에서는 드레스 시계를 만드는 경쟁 브랜드들보다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확실히 한 끗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스위스 론다사의 706.3 쿼츠 무브먼트가 활용됐습니다. 월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사이이고요. 배터리 수명이 5년으로 통상적인 3년보다 살짝 더 긴 게 장점인 무브먼트입니다. 다소 불편하지만은 문페이지의 모양은 퀵셋으로 조정하실 수가 없고 분침을 계속 돌려서 맞춰야 합니다. 일단 문페이지의 모양을 맞춰 놓고요. 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그런지 퀵셋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좀 긴 편인데요.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퀵셋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안전한 오전 6시 정도에 맞춰 놓으신 다음에 뾰족한 도구를 활용하셔서 케이스에 잠복해 있는 10시 30분 방향의 버튼으로 달을 맞추고 그리고 8시 30분 방향의 버튼을 누르면 요일을 맞추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시 방향의 버튼을 이용해서 날짜를 퀵셋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맞춘 다음에는 분침을 다시 돌려가지고 시각을 정확히 맞추면 되겠죠. 캘린더에 문페이지까지 있어서 맞추는 방법이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쿼츠라서 2달에 한 번씩 월초에 날짜를 잠시 변경하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시 맞출 일이 없다는 것 다행한 일입니다.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납작한 케이스백은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고 주요 스펙들이 같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계줄은 가죽줄과 스틸 브레이슬릿 사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스틸이 10만원가량 더 비싸지만은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은 지난번에 살펴본 FC330과 완전히 같은 줄로 보이는데요. 100만원대 시계나 100만원이 안 되는 시계나 같은 브레이슬릿을 주니까 낮은 가격대 시계에서 스틸 브레이슬릿을 선택하면은 오히려 가격대에 비해서 좀 좋은 브레이슬릿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줄이 5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엔지니어 스타일이고요. 케이스와 같은 느낌으로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고 한 줄이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슬릿답게 손목 위에 올린 느낌이 유연해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다만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하고 미세 조정은 없습니다. 양방향으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고 버튼이 있어서 원터치로 열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클래스프입니다. 악어무늬 패턴이 들어간 송아지 가죽줄도 전에 보여드렸던 FC330의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있어서인지 패드가 좀 적게 들어가서 더 얇습니다. 클래스프는 상위 모델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을 맞춰줬습니다. 바깥에 근사하게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로고가 똑같이 새겨져 있고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원터치로 열 수도 있고 실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죽 자체는 좀 평범하고 시계 자체에 비해서 못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예산에서 근사한 부끄럼 없이 찰 수 있는 쿼츠 드레스 시계를 찾으신다면 이 시계는 최고의 시계입니다. 제작비를 다이얼의 퀄리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의 시계에 비해서 훨씬 고급스러운 외양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점을 꼽자면 가죽줄이 좀 품질이 약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스틸 브레이슬릿을 선택한 다음에 가죽은 별도로 구매하셔서 매칭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